네, 안녕하세요. 양 사장입니다. 자, 오늘은 FA 얘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직까지 두 선수의 재계약 소식 들려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 썰들이 있습니다. 저도 이제 뭔가 소식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피로도가 상당합니다. 네, 그래서 뭔가 좀 빨리 결정이 뭐 잔류든 이적이든 났으면 좋겠고 김현수 선수와 박혜민 선수 남아야죠. 네, 잔류해야죠. 그러나 떠났을 때 우리는 LG 트윈스의 팬이잖아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뭐 떠나는 마음은 아쉽고 하겠지만 사실 김현수 선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박혜민 선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LG 트윈스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만약에 두 선수가 없다고 시즌이 끝날 거 아닙니다. 또 해야 됩니다. 예, 그래서 한번 나갔을 때 어떨지 생각을 좀 해보자. 이렇게 한번 오늘은 주제를 펼쳐보도록 할 텐데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빨리 나가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. 네, 분명히 저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고 잔류하면 당연히 또 기쁜 마음으로 또 같이 할 시간이 늘어나는 게 너무나 또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거. 저는 어떠한 얘기도 덧붙이지 않았다는 거. 이 상황을 일단은 지켜봐야죠. 야구계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. 네, 그래서 김현 선수와 박혜민 선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즌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외부 FA는 관심이 없습니다. 왜냐면은 외부 FA를 뭐 A등급, B등급 사게 되면은 우리가 보상 선수를 줘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보호명단 짜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. 예, 그래서 거의 뭐 주전급의 선수들, 1군 엔트리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죽어서 FA를 영입하는 게 맞냐? 예, 저는 아니라고 보고 또 뭐 C등급을 영입하면 되지 않냐 하시는데 사실은 C등급 영입할 바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FA가 되는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. 거기에 좀 금액을 보태는 게 낫지 않을까. 그래서 박혜민과 김현수 잔류를 한다. 잔류를 시킨다. 이게 목표다라고 차명석 단장은 얘기를 했는데 단 그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 앞으로 FA가 되는 선수들이 중요한 선수들이 더 많아요. 물론 박혜민과 김현수도 중요하지만 박동원, 홍창기 그리고 이제 문보경까지 향후 한 2, 3년 안으로 다 FA가 됩니다. 당장 내년에 시즌 끝나고 박동원 선수, 홍창기 선수가 FA가 되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시즌에는 문보경 선수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셀러리 캡을 우리가 뭐 띄엄띄엄 위반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 많은 금액을 주고 박혜민과 김현수를 잡았을 때 박동원, 홍창기, 문보경 이 선수도 협상할 때 더 지장이 간다는 거죠. 그래서 구단이 계산해서 준비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. 그 금액에서 뭐 조금 넘고 조금 줄어들고 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막 다른 팀이 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불러서 데려간다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한테는 최종 계약 기간과 금액을 LG 쪽에서도 제시를 했고 타 팀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선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공통적인 또 소스만 좀 가져와 봤습니다. 기사에 뜬 소스만 정확하게. 그리고 박혜민 선수는 어제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. 기사에 나온 바로는 계약 규모를 LG 트윈스가 일단 제안을 했는데 박혜민 선수는 일단 다른 팀 오퍼도 좀 살펴보겠다. 아무래도 시장에 나오자마자 바로 도장을 찍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FA 선수는 박혜민 선수는 에이전트도 없는 상황이잖아요. 이렇게 시장을 둘러보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. 그래서 시장을 둘러본다 해서 무조건 딴 팀 가는 게 아니라 딴 팀이랑 우리랑 비교했을 때 뭐 딴 팀의 제의를 듣고 더 올려줄 수 있냐고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딴 팀의 제의를 듣고 그래 남는 게 낫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박혜민 선수의 협상은 이제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역시 구단이 제시한 금액으로 두 선수가 모두 잔류하는 거죠. 이럴 경우에는 구단이 앞으로 이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FA가 되는 선수들에 대한 이 예산 사용하는 게 두 선수를 잡고도 괜찮을 정도로만 돈을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셀러리 캡 피해도 없이 두 선수를 잡는데 조금 정해진 예산을 다 썼고 또 앞으로 있을 선수들 잡는데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선수가 남는다면은.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말 냉정하게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떠나야 한다면 박혜민 선수를 잔류하는 게 일단 지금 팀 상황에서는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박혜민 선수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사실 공수 양면에서 좀 큰 공백이 있어요. 특히나 수비에서 특히 투수들이 느끼는 좀 불안감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
박혜민 선수가 있다 없으면은 좀 투수들이 오히려 뜬공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을 것이고, 사실 박혜민 선수가 뭐 스탯이랑 이런 거에 상관없이 144경기를 4시즌 내내 중견수로 뛰면서 작년 2024 시즌을 빼고는 크게 못한 것도 아닙니다. 9번 타자로 기용을 할 때 또 박혜민 선수가 뭐 작전 수행 능력이나 또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출루율이나 도루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시 계약을 하면은 무조건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저는 박혜민 선수 잔류를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고, 김현수 선수도 아직 뭐 다른 팀과의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더 저는 낮은 확률이라고 보긴 하거든요. 김현수 선수가 잔류할 것이.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김현수 선수도 잔류하고 두 선수 잔류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 김현수 선수는 뭐 두산과도 링크가 나고 있고 KT와도 링크가 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, 김현수 선수가 이적하게 된다면 사실 보상금밖에 받지 못합니다. 타 팀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C등급 FA여서 보상금을 수령해야 하고, 이적한다면은 역시 김현수 선수의 자리는 채우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이재원 선수한테 먼저 기회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재원 선수는 뭐 상무에서 공수 모두 스텝업을 확실히 했고 1군에서 기회만 주면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. 근데 문제는 이 선수도 부상이죠.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부상이 발목을 잡았던 경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어떨지, 상무에서 또 굉장히 몸을 잘 만들긴 했습니다만 1군에서도 어떨지 좀 궁금하고, 이재원도 그렇고 문성주도 그렇고 조금 부상을 좀 달고 있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유틸리티인 천성호 선수도 좌익수 쪽으로 좀 더 비중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. 구본혁 선수도 있긴 하지만 구본혁 선수는 일단 내야에 머무르면서 내야 선수들의 휴식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렇다면 역시 천성호가 좌익수 쪽으로 좀 나가는 게 천성호도 쓸 수 있고 구본혁도 쓸 수 있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예상 타순을 봤을 때 김현수가 빠지게 된다면 홍창기, 신민재, 오스틴, 문보경, 문성주, 박동원, 오지환, 이재원, 박혜민. 이재원 선수는 8번 타순에서 출발해서 조금 더 적응을 한다면 나중에는 이제 5번 내지 6번까지 좀 올라오는, 그렇게 좀 육성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. 그래서 김현수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된다면은 이재원 선수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질 전망이고요. 김현수 선수가 남는다 해도 이재원 선수는 이제 뭐 1루와 외야를 같이 보면서 외야수가 딱 3명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. 분명히 이재원 선수도 많은 타석을 받으면서 또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겠죠. 그래서 이재원 선수의 역할이 조금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또 박혜민이 팀을 떠나면 이게 조금 더 복잡합니다. 박혜민 선수는 B등급 FA예요. 그래서 다른 팀에서 25인 바깥에 있는 선수를 지명을 해서 영입을 할 수가 있는데, 일단은 박혜민이 나가고 김현수가 남으면은 저는 중견수 홍창기를 한번 써봐도 되지 않나. 팀에 김현수 선수가 있고 좌우에 문성주 선수와 이재원 선수가 들어갔을 때 중견수에 홍창기를 놓으면은, 사실 홍창기 선수가 중견 수비가 모자라서 우익수로 간 게 아니거든요. 박혜민이 더 잘하기 때문에 우익수로 간 거지, 지금 중견수를 본다 해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. 물론 지난 시즌에 무릎 부상을 좀 당하기는 했지만 그게 뭐 수비에 그렇게 돌아와서 수비하는 거 봤을 때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중견수로 또 준비를 하면 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만약에 김현수 선수까지 나가게 된다면은 저는 이참에 아예 중견수를 볼 수 있는 선수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. 팀 내에 일단 최원영 선수가 있고 김현종 선수가 있거든요. 두 선수를 좀 키워주는 게 좋을 것 같고, 김현종 선수가 중견수에 들어가면은 사실 좋은 활약을 해준다면 2026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외야수들이 조금 부족합니다. 그래서 김현종 선수가 또 좋은 기회를 받으면은 대표팀에 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서 또 병역 문제를 또 해결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박혜민 선수가 이탈을 하고 김현수 선수도 이탈을 한다면은 외야 쪽에 새로운 얼굴을 좀 찾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. 어쩔 수 없죠. 현실이 또.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를 기용하는 게 방법이고, 뭐 내야수들의 포지션을 중견수로 옮겨보자 하실 수도 있지만 내야수들이 수비가 다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옮긴다면 이영빈 선수 정도만 외야로 좀 나가는, 그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박혜민 선수 좀 남아달라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좀 어려운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. 거기다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또 선수 보강이 있을 수 있다는 점. FA 시장보다는 트레이드가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두 선수 빠르게 좀 결론이 나와서
우리가 잔류를 한다면 잔류하는 대로, 또 이별을 한다면 또 그 다음을 또 준비하는 그런 과정, 둘 다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두 선수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. 모르겠습니다, 정말로. 어느 때 보면은, 아, 그래. 그래도 잔류를 하겠지. 라는 생각이 들고, 또 어느 때로 보면은, 아, 그래. 떠났구나. 이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하는 이번 두 선수와의 협상 과정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든 또 결론이 좀 나와서, 이왕이면 또 두 선수의 잔류 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